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내용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참 개성 있는 캐릭터신데요.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양력이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는 많은 이제 암 전문가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환자였어요. 막스 거슨 박사도 자기가 굉장히 중증 난치성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했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도 역시 고엽제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질병의 온상지였어요. 온몸이.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영양의학, 예방의학을 공부하다가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시게 됐는데,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를 잠깐 소개하자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몸은 종합병원이었는데 특별히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으로 갈 때까지 상당히 고생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자연위생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자기 몸에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완전히 나음을 입고 이제 자연위생학의 대가가 되셨는데, 하비 다이아몬드는 20대 때 178cm인데 체중이 90kg가 넘었어요. 예, 178cm에 90kg라. 예, 이제 비만이 좀 있었는데 25kg을 감량하고 그 이후로 다이아몬드 박사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건강 컨설턴트로 변신하고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 특별히 영양의학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이 유명해요. 베스트셀러로 하여튼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그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특별히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그 유명한 저서 가운데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출간하시고 뉴욕 타임즈의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오랫동안 차지하셨고, 또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만큼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독파를 하시면 세계인들과 겨루어도, 어깨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영양의학적인 지식을 취득하실 수 있을 텐데, 이후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레리 킹 라이브나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하고, 또 굿모닝 아프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 컨설턴트로 많은 활약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콜린 캠벨 교수님이나 콜트 에세스틴 박사의 이 저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미국에서 만나고 오신 선생님들을 제가 종종 뵙게 되는데,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아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 번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 for Life,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책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연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 몸에 왜 질병이 생기는지, 몸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마다요, 건강의 상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청국장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청국장이 몇 개가 박스로 다 있고, 오늘은 레몬이 좋다 그러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레몬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민감하게 트렌드가 아주 고속화되는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지만 내일은 가짜로 변하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학 상식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전반적으로 꿰뚫어내는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질병 치료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원시인에서 진화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가 원시인에서 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 건강의 법칙을 내 생애에 적용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일컬어 하비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원시 인류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오뎅이 아니고
로댕이 아니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사고의 전환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계란도 골고루 먹고 고기도 골고루 먹고 메르치하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왔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부터 골고루 음식이 사람 잡는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의료 시스템의 위험 마케팅에 휘둘리기를 거부해야 돼요. TV만 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빠 하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신선한 이 우유를 드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알러지를 유발하고 또 이제 호르몬성 음식에 얼마나 호르몬성 음식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이 호르몬성 암에 유발되기 쉬운지, 치즈는 앨런 골드해머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응고된 소의 적고름이다. 그래서 오늘날 왜 삼중음성, 허투 이런 그 위험한 호르몬성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러한 상업 의료 시스템의 위험 마케팅에 휘둘리기를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심어주신 창조의 섭리 안에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으면 비만도 치유가 되고 질병도 치유되는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방의학 전공자로서 수많은 이 몸의 원리와 병의 치료 원리를 공부했지만 이 책은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식인들과 무학자들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난소암이든 만성질환이든 또는 비만이든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결심하시면서 이 책으로 도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을 좀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두 분? 세 분? 네 분? 저는 양손 다 들었는데. 자, 숨 쉬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절반은 숨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자, 먹는 것이 중요할까요? 숨 쉬는 게 중요할까요? 요새는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먹는 일은 우리 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감정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의학을 논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몸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 있다면 혹은 비만에 걸려 있다면 그러면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근본적인 치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이나 습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대장홀 구조를 보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꼬불꼬불한 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가 장폐색이 걸리는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을 먹으면 대장암도 걸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우리 연구 보셨죠? 백인하고 흑인의 논문 연구 결과를 보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대장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었던 도표를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도표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 강의에. 한 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코네티컷 주에서는 대장암 발병률이 53% 정도 됐는데 흑인들, 아프리카 우간다의 지역의 대장암 발병률을 봤더니 3.5%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볼 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리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높았는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섬유질이 대장암의 원인인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이 상행, 횡행결장, 여기가 복강경총, 요 부위가 우리의 정서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장폐색이 심해져서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드시면 딱 여기 이 복강경증, 요 횡행, 상행, 횡행, 하행, S자결정 가운데 요 부위가 딱 폐색이 돼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정서적인 디스펑션이 와요. 기능장애가. 그래서 대장이 폐색이 되면 왜 우리 장기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대장이고 가장 중요한 장기가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폐색되면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부산까지 이 마비가 오듯이 대장이 폐색되면 우리 모든 장기가 기능 부전이 와요. 디스펑션이 와서 여러분이 대장암 환자만 위장, 소장, 대장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환자도 폐암 환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장폐색부터 먼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의 대사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몸에 이제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섬유질이 없고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IGF-1이나 메티오닌 같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내 몸이 이제 암이 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올바른 식사법으로 먹지 않고 짬뽕으로 뭐 당과일, 신과일 섞어서 먹어서 화학작용을 유발한다든가 계속 한자로 내 입으로 너무 많이 입구자 3개 밑에 뇌 산자처럼 그게 암인 것처럼 암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 입으로 소식해서 걸린 병이 암일까요?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멘탈 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뭐요? 피지컬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을 테이블에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책이 있는 내용들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단백질하고 지방을 섞어 먹지 않는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배합해서 먹지 않는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으면 다시 말해서 채소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스나 화학작용이 없이 장폐색이 뚫리고 대장에 자꾸 용종을 만들지 않는 식사법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그것을 내 생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조금 예민하거나 까칠하거나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 보면 장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장이 편안하면 내 정서도 안정이 돼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내 몸이 불편해서 그래요. 내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까칠해지고 히스테리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분들은 먼저 장폐색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정서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담당하고 있는 대장에 있는 복강경총이 지금 폐색이 되어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대장폐색부터 먼저 뚫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내 마음을 구성하고 내 정서를 구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WHO의 건강의 정의 여러분 아세요? WHO에서는 진정한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정한 건강이란 피지컬 웰빙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멘탈 웰빙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셜 웰빙 사회적인 건강 이웃 사람들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새 너무나 무섭잖아요. 나가면 묻지마 폭행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해를 입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건강? 시어머니와 남편과 옛날에는 콩 한 쪽 있어도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웰빙? 소셜 웰빙.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문 밖에 다 갖다 내버려서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던 것처럼 내 집만 깨끗하면 돼. 내 집 앞에다가 배설물 다 갖다 버려. 그게 이제 전염병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셜 웰빙, 사회적인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건강이 실현된 사람들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피리추얼 웰빙. 어떤 건강이요?
영적인 건강까지. 예,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상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상이 뭘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도 요 그림을 보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자, 이 중에 내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내 몸에는 지금 브로콜리와 케일과 피망과 오이와 피클, 샐러리 등등 당근으로 내 몸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서 이 식물성 채소들에는 파이토케미칼이요, 수세미 역할을 해요. 장폐색이 되지 않도록 대장에 있는 그 선종성 용종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플라그들이 캘큘러스 석회화돼서 칼시노만을 만들지 않도록 얘네들이 다 섬유질이 장폐색을 다 뚫어요. 그래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신선해요. 보기만 해도 야,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이쪽은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예, 도너츠하고 피자, 핫도그, 맥주, 케이, 예, 뭐 보니까 뭐 베이컨, 소세지, 뭐 콜라 등등, 예, 온갖 장폐색을 유발하는, 예. 그래서 혈관이 보기에도 둔해 보이고 혈관이 폐색되어 있을 것 같은 요 그림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이쪽으로 바뀌고 계세요. 이쪽에서 살살 이쪽으로 바뀌고 계세요. 그죠? 자,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요쪽인지 내 몸이 요쪽인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평생 인생 통틀어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고 있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이, 여러분 1톤 트럭, 5톤 트럭이 여기 들어오려면 헤매면서 들어와야 돼요. 5톤 트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을 보니까 몇 톤이에요? 7톤도 아니고 몇 톤? 70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뷔페 접시 이거 지금 한 번에 끝나시는 분을 제가 거의 다 못 봤어요. 한 번도 꽉꽉 눌러서 한 번인데 거기다가 두 번, 좀 이따 제가 없으면 또 한 번 가서 세 번.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어마어마해요. 70여 톤의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암이요,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인슐린 저항성을 계속 유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을 보면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해서 소화시키기 바빠요. 한 끼 식사만으로도.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가 다 장폐색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는요,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사망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매일 똑같이 암세포가 저도 5천 개의 세포가 교체되는 가운데 저도 암세포가 있어요. 3천 개에서 5천 개 정도가. 근데 NK세포와 T인파구가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상적인 대사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암으로 발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세포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거 아주 근본적인 원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로 일을 하고 있나? 내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동면 상태로 들어가나? 나는 오늘 어떤 옛날에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농사짓고 밥힘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 내 세포가 지금 암세포가 물러가고 새로운 세포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예, 골든실 에키네시아? 뭐 이걸로 새로운 세포가 교체가 됩니까? 뭘로 교체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먹은 브로콜리로, 당근으로, 콩물로, 아마씨로, 햄프씨로, 치아씨로, 예, 필수지방산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서 염증을 계속 없애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아마씨를 먹어서, 브로콜리를 먹어서, 토마토 히포습을 먹어서, 강황을 먹어서, 호박씨를 먹어서 뭐 하냐면 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치유에 도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내가 먹은 음식과 먹은 습관이, 예, 밥하고 반찬하고 짬뽕으로 먹었느냐, 그래서 계속, 예, 이렇게 장폐색을 유발하도록 식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내 몸을 결정한다는 말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과학적인 근거 기반에 의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환자들을 다루고 환자들을 케어하는 입장에는 의학을 전공한 의학도로서 뭐냐면 저희가 학교에서는 의대에서 영양의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왓더헬스 다큐의 행동대장 가스 데이비 박사도 아버지대로부터 의학도의 집안이지만 학교에서 의대에서 1시간도 영양의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항암하고 단백질이 물론 필요하죠.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암하시고 나면 가서 사골국물에 고기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다시 또 혈관이 폐색이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있을 때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로 계속 혈전용해제로 혈액을 정화시키세요. 병 주고 약 주세요. 병 주고 약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Cancer Step Outside the Box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암에 관한 책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암 산업에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방의학은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도 하고 따라서 치료가 돼요. 근데 사후 처방이라는 병 걸린 후에 다시 말하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대립되는 상태를 좀 보시면 그렇다고 치료의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꼭. 급성질환에는 병원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암과 같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이런 질환들은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은 내가 먹은 음식이 햄버거, 핫도그, 베이컨, 치즈로 내 몸이 만들어져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걸려 있는지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음식으로 내 몸이 대사순환이 원활해서 디스펑션이 없는 상태인지는 그래서 이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에 걸리면 무조건 여러분은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하는 침습적인 처치에만 여러분들이 몰두하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그 방법들을 없애는 그래서 사후 처방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렸을 때 증상을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증상만 억제하실 거예요. 그죠? 배에 구멍이 나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원인은 그대로 놔비둔 채 물만 계속 퍼내고 계실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배에 구멍 난 배에 물만 계속 퍼내실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들 주무시느라고 대답들 안 하시네. 예, 배에 구멍이 나면 계속 물만 퍼내실 거예요? 내가 침몰하니까. 예, 물 안 퍼내면 침몰하잖아요. 자, 구멍 난 배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물만 계속 퍼내실 거죠? 1년 동안 항암 30회, 60회 하기만 하실 거죠? 항암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요? 배에 내가 침몰하는 원인. 응? 내가 왜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유방암으로 폐암으로 침몰하는 게 아니라 왜 침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내가 왜 폐암에 걸렸는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죠? 내 배가 왜 침몰하고 있나? 내 배에 구멍이 났으니까. 왜 구멍이 났는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 안 하고 계속적으로 물만 퍼내고 있지 않나? 올해는 좀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만 억제하고 통증만 억제하는 그 치료에 급급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방의학에 이제 wake up, wake up. 눈을 뜨셨네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사후 처방에만 급급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방암이니까 유방 절제해내면 유방암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고 나면 사과가 다시 안 열리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계속 열려요. 원인은 그대로 놔비둔 채 대장 폐색이 된 원인은 그대로 놔비두면서 복막으로 전이되니까 복막 수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인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후 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증상을 순간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예방의학을 찾는다면 질병이 침투하기 전에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그리고 병으로 골골골골 대면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처참한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날씬한 몸과 깨끗한 피부를 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방의학에 관한 이 책 올해가 가기 전에 한 권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책 보기 어려우시면 제가 1시간에 핵심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4Life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이어서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가? 예. 윌리엄 버킷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그들에는 야생동물의 집에는 후라이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야생동물의 집에는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볶고 지지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은 산에 가서 따가지고 나무에서 사과 따서 먹고 예,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데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이유는 죽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피자, 핫도그, 치즈를 계속 먹으면 계속 배고파요. 먹어도 배고파. 으아 수월어 배고파 죽겠네. 나 계속 먹는데 치킨 한 마리 다 먹었는데도 배고파. 왜 그래요? 죽은 음식을 먹으니까. 세포는 산 음식을 원해요. 여러분의 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산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짜 음식을 계속 넣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같은 정제 음식, 가공 음식, IP6 같은 가장 좋은 항암 치료제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가공식품, 정제제, 베이컨, 햄, 치즈, 핫도그. 예. 그래서 이제는 가짜 음식 말고 죽은 음식 말고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죽은 세포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는 왜 야생동물은 비만과 질병이 없는지, 로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는 예방의학 교과서처럼 온몸의 근본 원리와 우리 몸이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 보기 어려우시면 이번 시간에 잘 들으셔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핵심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씬하고 건강한 상태로 산다는 것은 이 호모사피엔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졸면서도 생각하시면서 조시는 분들, 네,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오고 뒷골이 막 땡겨가지고 막 이러면 뭐 하냐면 병원에 가면 예, 평생 당뇨약하고 친구가 되세요. 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은 평생 여러분과 친구가 돼야 돼요. 죄송하지만 암산업에서는 그래야지 환자가 확보가 돼야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호모사피엔스는 암과 친구가 되라거나 당뇨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라거나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게 마련이야.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은 모두 다 뭐라? liar, 거짓말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The Mind Matters라는 책 13장에 보시면 내가 아프다고 느끼거나 건강하다고 느끼는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온다? 우리가 죽으면요, 예, 생각이 뭐가 돼요?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매일 습관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 빨간 건물, 여러분들 뭐 필라테스도 하시고 예, 저 카페 건물에 현관 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 울만의 시가 있죠.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이 청춘을 하려는 게 아닌데 예, 청춘이 이렇게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가요. 가고 또 가요. 그런데 사무엘 울만은 50세가 돼도 60세가 되어도 정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다. 잠 깨셨죠 이제? 언제나 우리는 청춘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생각이에요. 예, 생각. 어저께도 구태의연한 생각, 오늘도 구태의연한 생각.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이 아니라 you are what you think. 내 생각이 내 몸을 만들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을 만들고 내 생각이 소셜 웰빙을 이루고 내 생각이 스피리추얼 웰빙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수많은 스승들은 당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도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You are what you think. 당신의 건강한 생각이, 당신의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호모사피엔스의 생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의 이 기만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눈이 깨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인생을 원하신다면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유방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는 그 대중적인 요법에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라고 하는 이 그 틀에서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료 산업의 위험 마케팅을 떨쳐내고 우리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은 아주 포괄적으로 굉장히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지식인들 호모 사피엔스라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와 왕성한 에너지 활기찬 건강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암 진단 받았을 때 별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예. 나 몇 년 그 마지막 입세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처럼 저 마지막 입세가 떨어지면 나도 이 땅에 지구 없을까라는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들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버킷리스트가 그 수백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종착역에 도달하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시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는 시야가 넓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소셜 웰빙도 스피리추얼 웰빙도 진짜 건강한 사람. 이게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아니세요? 예. 이게 정말 참된 인생의 행복이죠. 그래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